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환입니다.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해외 애국 동포들이 해외 동포들과 재외 거주자들 투표에서의 편리성과 함께 투명성과 중립성을 높이라고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부터 부정선거 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해외 동포 주권표도 여야 참관하에 각 나라 현장 수개표 후 본국 보고 시스템으로 선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 요구와 관련해 호주에 살고 있는 여성 지식인 신숙희 박사가 김건희 여사를 특검하려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혜경 여사에 대한 특검부터 하라라고 질타한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자유주권총연대는 20개국 63개 단체가 동참한 해외 동포는 선거 편리성, 투명성, 중립성을 원한다라는 제목의 비상시국선언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2024년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해외 각 나라에서도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국외 부재자와 재외선거인 등록 신고 등 본격적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는 홍보가 나오고 있다. 해외 동포 대표들은 당연히 더 많은 해외 동포와 재외 거주자들이 선거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한편 어느 때보다 이번 선거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히 커지고 있다. 이유는 대부분의 뜻있는 교민들은 2020년 4.15 선거 등에서 명백한 여러 선거 부정의 통계적 정황으로 보아 중국 인민해방군과 북한 통전부가 선관위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여 이번에도 반드시 사전투표에서 전산으로 선거 조작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에 750만 재외동포들을 대표하여 총선이 4개월 채 남은 시점에 아래 사항을 다시 절박하게 호소한다. 1. 선거 편리성을 위해 더 많은 투표소를 설치하라. 국민의힘과 정의당 소속 해외 대표 국회의원들이 2021년 5월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우편투표와 재외투표소 확충을 촉구했다.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전체 재외 유권자 규모가 214만 명이었으나 1.9%라는 지극히 저조한 참여를 보인 것은 바로 편리성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다. 2. 편리성도 중요하나 투명성도 보장하라. 그러나 편리성에 입각한 현 재외선거제도 개선, 특히 사전 우편투표에 얼마나 투명성을 고려하는지 염려가 된다. 2020년 한국과 미국 선거에서 모두 우편투표에 부정선거 시비와 증거가 있었다. 실제 4.15 선거와 지난 대선 선거 결과 통계 분석에 의하면 해외 투표가 가장 선거 조작의 취약점이 많았고 실제 통계 결과도 믿기 어려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첫째, 2017년 대선에서 해외표에서 더불어민주당 득표율이 국힘 후보보다 8배 가까이 높은 차이를 보였다. 둘째, 지역구와 비례대표 재외국민 수 차이, 3,810 투표구에 7,042 선거인 수 차이. 셋째, 행정안전관리부와 선관위 숫자 불일치, 선거인 명부 주민등록 재외국민 수 66,402대, 개표 상황표 재외투표 선거인 수 13만 9,649, 차이 73,247. 셋째, 대구 같은 전통 보수지역의 사람들이 해외에선 대부분 좌쪽 지지자가 되는 이상현상. 넷째, 선거인 관련 용어 혼란 포함 거상, 선상 해외 투표를 뭉쳐놓아 검증 못하게 해놓은 혼동된 시스템 등등. 실제 해외 보수 우파들이 투표를 꺼리는 것은 바로 이런 불확실한 시스템, 불일치, 부정확한 숫자 등 선거 투명성에 많은 의혹과 통계적 이상 변칙의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해외 동포들은 이처럼 편리성과 투명성을 요구한 데 이어서 선거 중립성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어갑니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일부 외교 영사관들이 윤석열 지지에 서명한 해외 동포 단체장들을 불법 사찰하고 협박하여 선거 중립성에 앞장서야 할 공간이 큰 혼란을 야기했다. 여러분 참고로 만약 지금 해외 동포 성명서에서 이번에 밝힌 대로 지난 2022년에 3구 대선에서 일부 해외 공간의 외교관들이 실제로 이런 짓을 저질렀다면 이건 간단히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실제로 해외의 일부 좌편향, 문재인 지지 성향 외교관들이 해외 동포들을 상대로 이런 압박을 했다면 그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해외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도 왜 지금까지 제대로 바로잡히지 않았는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규명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갑니다. 또한 해외 선거에서 선거기준법에 대한 사전 공개 설명도 없이 편파적 잣대로 해외 동포 선거법을 적용하며 불법 판정이라며 협박한 사례들이 많았다. 이번 선거에서는 명백한 선거 관리 기준을 세워 미리 홍보하여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길 바란다. 750만 해외 동포들은 선거 편리성, 공정성, 중립성을 모두 동시에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단순한 방법은 사전 우편 투표와 행랑 제도를 없애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해외 투표소를 늘려 여야 참관하에 현장 당일 수개표하여 합계를 취합해서 본국에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해외 동포들은 이런 주권 보호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국민의힘부터 부정선거 반대 선언 캠페인을 주도해서 선거법을 개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이런 후속 조치를 반드시 취해 해외 동포 참여율을 높이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12월 국제자유주권 총연대 대표 일동 이렇게 성명서는 밝혔습니다. 해외 동포들이 이번 성명서에서 강조한 대로 실제로 해외 투표는 조작 가능성에 대단히 많이 노출되어 있는 제도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따라서 사전 우편 투표와 행랑 제도를 없애고 여야 참관하에 당일 수개표에서 합계 취합한 다음에 본국에 보고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한다면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 시비를 줄일 수 있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길 바랍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얼마 전 이번 크리스마스까지는 최서원 씨를 석방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해서 화제가 됐던 신숙희 박사, 현재 호주 시드니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지식인 신숙희 박사가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 요구와 관련해서 김건희를 특검하려면 먼저 김정숙, 김혜경부터 특검하자라고 촉구한 내용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이런저런 논란이 적지 않죠. 저 개인적으로는 김건희 여사의 처신에도 깔끔하지 못한 부분이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깔끔한 처신,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처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김건희 여사가 김정숙, 김혜경 이런 사람들보다 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문제의식에 입각해서 신숙희 박사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필자는 호주에 살면서 우연이지만 노동당원으로 속해 있고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이며 세 아이 중 딸 둘을 가진 엄마다. 이런 입장의 여성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정파를 떠나 여성 지도자들의 행하는 사악하고 몹쓸 행동과 태도를 보면 체크앤밸런스 역할에 민주화 인권을 주장하는 당인지 도저히 정상적 상식을 가진 정치 집단으로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되자마자 윤석열, 김건희 탄핵을 내걸고 지금까지 거리에서 데모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탄핵 중독에 걸려 온갖 여당의 고위인사들과 이재명 죄를 캐는 검사들을 탄핵한다더니 감사와 화해로 한 해를 마무리할 시점에서조차 김건희 여사를 특검한다고 발악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필자는 김건희 여사가 특검을 당할 만큼 죄를 지었다고 보진 않는다. 도이치 주가 조작이라든가 아니면 최근 좌파 목사와 끈앞풀들의 조작에 의해 가방을 받은 사건은 안다. 또한 줄리 사건을 만들어 처음부터 지금까지 온갖 성적 수치심과 모욕,
성적 폭력, 언어 폭력, 인격 조롱을 해왔지 않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그녀를 16세기 헝가리 왕족인 피에 백작 부인이라는 에르체베토 바톨이라는 수많은 처녀를 살해해서 피로 목욕한 역사 최대의 악녀로 비유한 것을 보고 정말 경악한 기억이 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들의 인격 살인만큼 김건희 여사에게도 이미 인격을 난도질할 만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바톨이 여왕 자체도 누명을 썼다는 뒷이야기가 있지만 김건희 여사는 마리 앙뚜아네트 증후군, 즉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 슬픔으로 갑자기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하지 않은 것만도 천만다행일 정도로 소위 좌익과 개딸들에게 당해왔다고 생각한다. 참으로 중세기 서양혁명단에서 일어났던 마녀 사냥이 아직도 근대 21세기 모국의 나라에서 버젓이 일어나는 것 같아 분노하며 안타깝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국가였다. 적어도 영부인은 국민이 좋든 싫든 정파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예의는 차리는 게 인간의 기본 도리가 아닌가. 필자가 가장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검에 분노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 문제가 있다면 특검을 왜 문재인 정부 때 하지 않고 선거 앞둔 이 시점에서 하는가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이미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사건이 아닌가. 김건희 여사를 특검한다면 김정숙 여사 특검부터 해야 하지 않나. 김정숙 여사가 국민 세금으로 산 엄청난 옷값 그리고 민간인으로 공군 1호기를 타고 홀로 인도 관광 간 것 등을 파헤쳐야 한다고 본다. 더욱이 김혜경 여사는 어떤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쓴 여러가지 음식값, 세탁비, 심지어 제사 비용 내역까지 밝혀야 하지 않은가. 이 두 여사들의 죄가 법상식이 없는 필자가 봐도 훨씬 더 크게 보이는데 왜 이들은 아직도 죄값을 치르지 않고 있나. 참고로 여러분, 여기에서 그럼 국민의힘은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김정숙과 김혜경이 저지른 짓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김정숙과 김혜경이 저지른 짓들과 김건희가 관련된 그런 일들을 비교해 본다면 적어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의 눈으로 보더라도 명백히 김정숙과 김혜경의 죄가 크고 그리고 반드시 밝혀내서 단죄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와 관련해서 이렇게 발악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명색이 집권여당이라는 국민의힘은 김정숙과 김혜경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습니까?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고도 국회의원 배지나 달고 안에서 계속 지금 황당한 짓들이나 벌이고 있고, 참 워낙 더불어민주당이 형편없는 정당이니 국민의힘이 존재하는 것이, 국민의힘 저 자체도 사실은 없애야 될 정당이라고 보는 국민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저런 식의 정당이 이른바 비좌파 정당 혹은 자유우파 또는 보수우파 정당의 대표적인 정당이라는 것이 한국의 아주 비극의 하나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신숙희 박사의 성명을 이어갑니다. 부인과 함께 출장 가서 몇천 불 추가 청구했다고 사임하는 호주 정치 문화에 익숙해서 지나치게 민감해서인가.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꼼수의 정치적 결정은 모든 걸 떠나 한 여성에 대한 인권 유린이요 살인이다. 더욱 화나는 것은 국민 우롱의 유치한 짓거리의 특검을 막고 싸워야 할 여당 당대표가 증거인멸 교사죄를 짓고 당의 운영에 온갖 방해와 해당 행위를 하고 심지어 현직 대통령까지 공개로 모욕 준 이준석 전 당대표를 만나 김건희 여사 특검 이야기를 했다니 이역 만리에서조차 분노가 치민다. 조폭, 조작, 공화국에서 벌어지는 특검 정치 구판을 당장 걷어치워라. 지극히 선량하고 합리적이며 보통의 해외 여성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지금 신숙희 박사가 마지막에 이야기한 부분은 바로 최근 당대표직을 물러난 김기현의 황당하기 짝이 없는 행태죠. 김기현도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정치인입니다. 지금 막판에 무슨 이준석 만나서 상의하고, 아이고 참 저런 자가 집권여당 당대표를 했으니 무슨 국민의힘이 제대로 돌아갔겠습니까? 지난 당대표 선거 때 김기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도 많았고 비판도 많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실렸으니 김기현을 밀어주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김기현의 행태를 보면 만약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황교안 전 당대표가 당대표가 됐다면 과연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국민의힘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